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를 좀 했는데요.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1.5%, 코스닥은 1.83% 이렇게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외인이 얼마나 순매수로 좀 들어와 주느냐, 아니면 외인이 순매수로 또 나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의 반등을 이끌었던 주체는 뭐니뭐니해도 외인이 아니었나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 원자재 가격이 좀 강세였고요. 달러 약세를 기반으로 해서 외국인 자금이 좀 유입됨으로써 양시장 모두 외국인이 이끄는 주체로서의 상승을 맞이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은 코스닥은 1,5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코스피는 3,5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기관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4,000억 가까이 추가로 또 순매도 하면서 뭐 거래소가 1.5% 상승은 했지만 외인만의 힘으로 끌어간 조금 어려운 상승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저는 2021년이 시작된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시장에서 연휴 기간에 나왔죠. 쿠팡의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그죠? 아울러서 이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과의 배터리 관련된 분쟁, 결국에는 미국은 LG화학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마도 SK 측에서 이직했던 LG화학 쪽으로 가셨던 분들이 상당수의 정보를 반출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주식시장에서 SK 그룹주 전반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무엇보다도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오늘 4.22% 하락된 것이 그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봉으로 오늘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어찌됐건 지난번에 이렇게 그 지지라인을 좀 잡아줬었던 요 양봉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좀 했는데요. 우선은 요게 내일 시장에서 다시 뭐랄까요,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볼까요? 개인적으로는 요게 조금 의미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캔들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캔들의 몸통이 하단 정도 수준을 다시 돌파해서 22평선을 복구해 주는지가 좀 의미가, 확인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노베이션이 외국인이 673억 정도 순매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제 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SK도 시장에서 좀 밀렸습니다. 아마 SK 같은 경우는 이노베이션을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케미칼과 디스커버리 중에서 케미칼은 오늘 2.37% 하락을 했습니다. 일정 부분 이노베이션의 이슈가 조금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울러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65살 고령, 국내에서요, 고령자에 대한 접종 연기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 케미칼과 디스커버리에 대한 그 이슈는 흔들림 없이 저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정도 수준까지, 그 기간까지는 조금은 흔들 수도 있고 시세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번 들고 가보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특히 8월과 9월에 강하게 좀 상승했었던 이 시절의 어떤 단맛을 본 구독자분들, 혹은 지금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이 이때 혹은 이런 그 돌파하겠구나 싶어서 요 박스권에서 사셨던 분들이 물려있다고 하신다면, 물려있어 봐야 15%에서 20% 정도 선이시겠지만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더더욱이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은 드렸지만 3월 4일에서 3월 5일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수요 예측입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 공모가도 정해질 것이고요. 3월 9일과 10일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 청약이 있고 나서 이제 18일 상장까지는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가신 분들이라면 케미칼, 디스커버리 양 종목 모두 지금은 적당한 수준에서 조정이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모멘텀이 잘 마무리가 되면 조금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들고서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 진입하실 분들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가지 그 판단이 뭐 다르시겠죠. 이를테면 최근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 들어가서 수익을 좀 내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할 때에 모멘텀이 뭔지 이슈가 뭔지를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디스커버리라는 종목을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케미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요 정도 라인을 지금 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40만원까지 복귀를 바로 하지 못하면 아마 36만원 정도까지 빠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서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저항 라인에 걸렸던 것이 36만원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6만원 정도까지 빠지고 나서 여기가 이제 그 지지 라인이 된다면 그때 조금 비중을 실어서 반등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좀 들고 가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많은 다양한 개개인의 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우선은 뭐 그런 각자의 방식에 따라서 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는 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의 분쟁에서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 SK나 SK이노베이션이 덜 빠졌죠, 사실은. 그죠? 지금 이게 이노베이션인데요, 덜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합의에 이르겠다 라는 수준의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합의금이 뭐 어떤 미디어에서는 뭐 3조 정도였었는데 이번 판결에 의해서 5조 가까이로 SK가 배상해야 될 어떤 SK이노베이션이요, LG화학 쪽에 배상해야 될 그런 금액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지금 유보금이 SK이노베이션이 그 정도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회사이기 때문에 모회사인 SK그룹에서 조금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겠죠. 뭐 그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SK와 SK이노베이션이 조금은 주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오늘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좀 생각이 되고요. 내일까지 한번 살펴보고 그 충격이 케미칼과 디스커버리도 오는지까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케미칼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오늘 뭐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고 기관이 조금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간의 순매수에 비하면 아직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의 매도가 아니냐 생각이 되고, 아울러서 괜히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고 여기에 외인의 매수세만 좀 더 추가가 된다면 아마도 한 번 더 눌리고 나서 36만원 언저리에 왔을 때는 반등의 시그널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토캐스틱상으로도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요. 조금은 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슈와 여러가지 노이즈 때문에 눌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SK바이오사이언스의 수요 예측이 이루어지고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각광을 받으면 그 SK바이오사이언스를 살 수 없는 많은 어떤 관심이 있는 주주분들은 분명 케미칼 쪽에 혹은 케미칼 우선주에 디스커버리 우선주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되고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2월 달에 실제로 이제 구정 지나고서 첫 거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오늘의 어떤 주가의 변동성이나 움직임으로 확인할 수는 없을 거라 보여지고요. 최소한 이번 주 내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매매 동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큰 이슈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개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개인들은 개인적으로는 뭐 40만원이 깨지면 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좀 의지를 가지고 매매 임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이 안정적으로 차트상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세게 한번 갈 수도 있는 힘이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런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분한 움직임 속에서 이제 아마도 이 디스커버리도 곧 뭐 배당이라든지 그리고 연 실적이라든지 그죠, 지난해 실적이라든지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공시가 될 겁니다. 아직은 안 됐는데요. 자회사들이 다 발표가 나오고서 아마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근시일 내에 발표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이 호재로 좀 작용하는지도 보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동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크게 거래량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에 전 개인적으로는 매물이 거의 없다. 뭐 매물이 좀 잠긴 게 아니냐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거래량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소외가 되는 것인지 매물이 잠긴 건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지지부진한 움직임 속에서 크게 어떤 하방에 대한 압력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충분히 조금은 더 숨고르기를 하면서 지켜봐도 될 만한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오후 10시 18분 기준으로도 아직은 이 디스커버리의 실적 발표는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이라든지 이 실적에 대한 이슈가 좀 발표가 된다면 그러면 아마도 뭐 근시일에 나오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어떻게 가져가는지도 살펴보면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좀 거래량이 많이 죽었어요. 거래가 많이 죽었고, 오늘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슈가 지난 주말에 굉장히 시장에 많이 미디어를 통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SK와 SK 이노베이션의 주가가 크게 많이 빠지지 않은 것은 그만큼 저가 매수를 하겠다, 우량주에 저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매수 대기세가 충분히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이슈들에서 철퇴를 맞지 않았다. 오늘 뭐 디스커버리나 케미칼이 물론 SK 직접적인 자회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주로 묶여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요 조금은 타격이 있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뭐 디스커버리는 0.75%니까 거의 이제 개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무방할 만큼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갔다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서 오늘 사실은 뭐 이 쿠팡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관련주들이 초반부터 상한가를 좀 말고 했었는데, 내일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좀 살펴보면서요, 이 디스커버리와 케미칼 종목은 계속적으로 좀 트래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사이언스가 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두 종목은 유심히 좀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면서 매일매일의 어떤 움직임들이라든지 이슈들을 공유하고 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월요병이 좀 심하셨을 텐데 푹 쉬시고 내일도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